저번 주에 말한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가 계속 상승 중에 있습니다. 인플레 감축법, 일명 IRA 법안은 이미 말씀을 드렸고요. 중요한 건 미국의 생산 기지가 있는 기업이라고 했습니다. 게다가 올해 겨울 에너지 대란이 점점 현실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모두 포함되는 종목 탑3 가져왔습니다. 주식성공TV 구독하시고 성공투자에 한 걸음 다가서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성공TV입니다. 자, 증시 차트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 제가 저번에 항상 그어드렸던 이 상승 추세를 아직 전혀 깨지 않고 있죠. 이 상승 추세를 깨지 않는 동안까지는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고요. 지금 현재 인플레 정점론이라든지 아니면 금리 인상 속도 조절론 등이 나오고 있지만 그 말을 너무 믿지는 마세요. 왜냐하면 인플레 정점이라는 것도 몇 달 더 지나봐야지 알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금리 인상 속도 조절도 금리 인상 진짜 어떻게 될지 FOMC가 끝나봐야지 아는 거지만 그동안의 악재가 현재 호재로서 작용하면서 상승이 유지되고 있다는 점은 우리가 눈여겨봐야겠습니다. 아직까지 염려할 필요 없기 때문에 이 상승을 지금은 즐기시고요. 걱정해야 될 시간이 오면 그때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증시 이야기보다는 바로 본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이든의 인플레 감축 법안이 정책 성과를 부각하는 게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바이든 대통령 자전거에 타면서 열심히 지금 현재 건강하다는 거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인플레 감축 법안, 일명 IRA 법안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최근 의회를 통과했고요. 상원과 하원 못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인데 규모로만 본다면 약 910조 원의 규모입니다. 아니 인플레를 줄여야 된다고 하면서 또 돈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과연 인플레이션이 줄어들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16일 그러니까 오늘 밤이죠. 서명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은 앞으로 IRA 그러니까 인플레 감축 법안은 중간 선거 때까지 계속적으로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외에도 반도체 육성법, 참전용사 유해 물질 피해 보상법 등 여러 가지 법안들을 가지고 바이든 정부가 중간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500조 국간이 열린다, 1000조 국간이 열린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수혜를 받는 섹터로 본다면 2차 전지와 신재생이 있는데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40% 감축하기 위해서 에너지 안보 및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그런 법안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기차 친환경 쪽은 언뜻 보면 파격적일 것 같지만 원료, 소재, 부품의 미국산에 대한 인정 요건이 엄격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오늘 사실은 2차 전지도 날아갔어야 되고요. 신재생 날아가는 게 맞지만 2차 전지보다는 신재생이 훨씬 더 많이 오르고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바로 그 이유가 있는데 여기 뉴스를 보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악마는 디테일이 있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인플레 감축법에 따라서 K배터리가 올라갈 줄 알았지만 어렵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북미 지역에서 생산된 전기차는 최대 7,500달러의 보조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요건이 약간은 좀 복잡합니다. 미 인플레 감축법에 해당되는 국내 생산과 FTA가 체결된 나라여야 합니다. 그다음 배터리 부품에 있어서도 엄청나게 요구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나오고 있는 얘기가 바로 현재 기준으로는 맞추기가 어려운 요건이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아직 세부 가이드라인이 나오지 않은 만큼 단순히 K배터리의 좋다 나쁘다 이야기를 하긴 이르다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재생과 함께 2차 전지도 올라갔어야 하지만 2차 전지보다는 신재생이 훨씬 더 현재 흐름이 좋은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신재생을 단순히 현재 있는 이 인플레 감축 법안 때문에 잡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곧 있으면 서명을 하게 되고요. 바이든 대통령이 그러다 보면은 제로 소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이슈도 같이 있으면서 신재생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바로 거기에 대한 내용들이 요즘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에너지 부국들의 빗장. 그러니까 수입 의존도 높은 한국은 현재 에너지 때문에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는 뉴스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보시면은요, 액화석유가스와 석탄과 원자력의 비율이 비슷비슷합니다. 그만큼 해외에서 가져오는 석탄과 LNG 내용과 그 다음에 원자력이 모두 다 중요하다고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인도가 석유에 수출 관세 하고요. 인도네시아는 석탄 수출 금지 등으로 자국 수요를 먼저 챙기고 있습니다. 러시아 같은 경우는 겨울을 앞두고 자원을 무기화를 하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을 넘어서 전 세계가 에너지 대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LNG도 부족하고요. 석유도 부족한 석탄도 부족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결국 원전이
대안이 될 수밖에 없다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죠. 그럼 원전, 게다가 신재생에너지, 원전이 오를 때가 있고 그다음에 신재생이 오를 때가 있고 주식초보 같은 경우에는 이걸 가늠하기 힘들다 이러신 분들이 있는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점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원전 그리고 신재생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원전과 신재생을 절대로 따로 생각하지 마세요. 원전과 신재생은 순환매입니다. 원전이 먼저 올라가고 나서 신재생의 태양광이 올라가겠죠. 그러면 원전 다음에 신재생 태양광 올라간 다음에 또 뭐가 올라갈까요? 바로 우리가 풍력이 있습니다. 이렇게 원전과 신재생 그리고 태양광은 따로따로 생각하기보다 순환매로 돌아간다고 여러분들이 보셔야지만이 이 테마 뒤에 따라가셔가지고 물리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전과 신재생을 원전이 올라간 다음에 원전을 따라잡지 마시고요. 그럼 신재생 태양광을 보시고 신재생 태양광이 올라간 다음에 그 다음에 풍력을 보시고 풍력 올라가서 죽고 나면 다시 원전을 보시고 이런 식으로 순환매의 관점에서 생각하시는 게 여러분들이 종목을 잡을 때 훨씬 더 도움이 된다는 점 먼저 알고 가셔야겠습니다. 그럼 오늘 여러분들께 제가 원전주를 3개 알려드릴까요? 아니면 태양광을 3개 알려드릴까요? 아니면 풍력을 3개 알려드릴까요? 아닙니다. 원전과 그 다음에 태양광과 풍력에서 대장주를 하나씩 알려드리면서 순환매를 토대로 이 종목들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보시고 주식을 좀 하셨다 이런 분들이 있다면 이 종목들 순환매 잘 따라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원전 종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첫 번째 종목으로는 BHI를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대장주로 본다면 보성 파워텍이 가장 많이 올라갈 수가 있을 텐데 보성 파워텍이 아니라 왜 그럼 BHI인가? 자, 차트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같은 경우에 보신다면 BHI 아닌 지금 현재 보성 파워텍입니다. 자, 보성 파워텍이 현재 상황에서 오늘 보시면은 약 한 12%까지 올라갔다가 음봉으로 내리꽂았잖아요. 이 말은 결국 무슨 말이냐? 오늘 실망 매물이나 아니면은 그동안에 물렸던 사람들 종목들의 수익 실현 물량이 나왔다는 건데 그 전에 차트에서 이렇게 음봉으로 종목들 보성 파워텍에서 간 경우에는 대부분 다 종목이 어떻게 됐습니까? 밑으로 빠집니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도 이렇게 음봉으로 나온 다음에 종목이 한번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종목 보성 파워텍이 아니라 여러분들께 BHI로 알려드린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BHI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BHI 같은 경우에는 자, 그 전에 있었던 존 고점이죠. 여기를 현재 돌파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올라가고 있죠. 자, 이런 경우에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지지와 저항을 그었을 때 상승 돌파 나왔던 8,270원 정도가 지지 라인이 될 겁니다. 이 8,270원 정도를 이탈하지 않는다면 BHI는 한 번 더 간다는 거예요. 차트를 길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길게 본다고 해도 그 전에 저항선이 여기였죠. 여기를 돌파 나오면서 상승 추세가 나왔잖아요. 그렇다면 이번에도 8,270원, 8,300원 근처에서 더 이상 하락하지 않고 지지를 받아준다면 이 부분에서 분명히 이 종목 역시도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전주를 본다면 BHI를 먼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BHI 주봉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BHI 주봉 보시면 주봉 역시도 저번 주에 완벽하게 돌파가 나왔죠. 그리고 나서 고점,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고점이었던 8,990원, 9,000원 정도를 이탈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공방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 공방에서 한 번 더 하락하지 않고 상승으로 돌려준다면 저는 BHI가 원전에서는 대장주가 될 가능성이 높다. 자, 그럼 두 번째 종목으로는 신재생, 태양광을 봐야겠죠. 바로 하나솔루션입니다.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몇 번 설명을 좀 드렸던 종목인데요. 하나솔루션을 보시면은 상승 추세가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 전에 고점을 이번에 뚫어주었죠. 뚫어주고 나서 다시 한 번 더 오늘도 역시 그 고점을 뚫고 나서 상승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이 상승 추세가 많이 나오진 않았지만 자, 약 4거래일 정도의 횡보, 그 다음에 여기서도 4거래일 정도의 횡보입니다. 좀 더 자세히 보여드릴까요? 여기 보이시죠? 여기에 횡보, 그 다음에 여기서 횡보. 그럼 이번에도 분명히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에서 한 3, 4거래일 정도의 횡보가 46,500원 그 전에 저항선입니다. 46,500원, 46,600원을 이탈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여기에서 횡보하면서 공방이 일어난다면 신재생이 다시 한 번 더 곽강을 받을 때 하나솔루션은 한 번 더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게다가 특히 인플레 감축 법안은 말씀을 드렸죠. 생산 기지가 미국에 있는 회사가 더욱더 유리하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솔루션이 대장주 역할을 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하나솔루션은 신재생 태양광 중에서 가장 먼저 보시고 가장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봐야 될 종목이다.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주봉 한번 보도록 할까요? 주봉 역시도 계속적으로 상승 추세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전에 고점이었죠. 약 한 57,200원, 57,000원 정도가 있는데 여기까지 공간이 남아 있습니다. 이 공간이 여러분들에게는 가져갈 수 있는 공간이 될 텐데 주식 초보 같은 경우에는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절대 이거 다 먹으려고 하지 마라. 이 가운데만 먹어도 충분하다. 그러니까 약 한 52,700원 정도를 여러분들이 1차적으로 매도할 구간으로 보시고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원전으로 BHI, 두 번째로 태양광에서 하나 솔루션을 말씀드렸다. 세 번째로 풍력입니다. 풍력의 대장주로는 요즘 새롭게 대장주로 떠오르는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대명에너지죠. 자, 대명에너지가 지금 매우 상승 추세가 잘 나오고 있는데 대명에너지가 아니라 오늘은 동국 SNC로 설명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왜 대명에너지가 아니냐? 대명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정고점을 돌파하지 못하니까 실망 매물 나면서 한번 5월달, 6월달에 계속적으로 내리꽂았죠. 내리꽂고 나서 전저점은 한번 지켜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상승을 나오고 있는데 신규 상장주입니다. 신규 상장주는 여러분들 특히 주식 초보가 대응하기는 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물론 대명에너지가 대장주이긴 하지만 그래서 대명에너지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좀 대응하기 쉬운 종목 동국 SNC로 여러분들에게 오늘 풍력 관련주를 설명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국 SNC도 하나솔루션과 비슷한 모양을 보여주고 있죠. 길게 봤을 때 이 종목 과거에 2020년도에 신재생 에너지로서 엄청나게 많은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2021년도에는 계속 횡보를 거듭했던 종목이고요. 지금은 그 횡보를 넘어서서 상승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점 같은 경우에는 손절가 정확하게 나와 있죠. 6,600원 정도가 손절가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그 전에 정고점이었던 7,300원을 약간 상승을 시켜줬습니다. 아직 멀었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이 윗꼬리가 남아있기 때문에 7,510원인데 고가가 완전히 넘어서야 돼요. 완전히 넘어설 때부터 여러분들이 풍력으로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길 바라고요. 이 정도가 매수하기 좋은 가격대가 될 것 같습니다. 얼마냐? 7,330원부터 그 다음에 6,800원 이 사이가 매수하기 좋은 가격대로 생각이 들고요. 아예 여기서 올라와가지고 7,300원에서 지지받으면 그게 훨씬 더 좋은 가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주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봉 보시면 주봉이 일봉보다 더 상승 추세가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1차 고점 뚫어줬고요. 자, 2차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2차는 저는 이 정도로 보고 싶습니다. 아마도 7,800원 돌파 나오면 쭉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갈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매수한다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가격대 기억하시고요. 손절한다면은 자, 지지 라인을 이탈했으면 손절입니다. 6,980원 정도가 분들이 좀 대응하기 쉬운 가격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좀 드리고 싶네요. 원전과 태양광과 풍력은 따로 생각하기보다 순환매로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게 좋다. 오늘 태양광이 올랐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는 풍력이 오르겠죠. 풍력이 오르고 나면 그 다음엔 다시 원전으로 가고 이렇게 순환매 기억하시면서 분명히 기억해야 될 섹터가 있다면 바로 에너지라는 거. 에너지 대란이 오기 전에 여러분들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성공 투자에 도움되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께 한 가지 더욱더 중요한 거 알려드릴 게 있습니다. 자, 김석사 대신 지금까지 종목 설명을 좀 드렸는데 김석사의 종목 추천을 받고 싶다는 분이 많다고 해서요. 김석사님께서 SMS 종목 추천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김석사의 SMS 핵심 종목 추천인데요. 단기 수익 매매가 위주고요. 증시 일정과 이슈를 접목한 급등주 그리고 문자를 토대로 매수가와 매도가까지 여러분께 착실하게 다 제공을 해드린다고 합니다. 김석사의 종목에 필요한 분들 있다면 지금 바로 댓글 달아주시고요. 그런 분들에게 김석사가 다음 영상에서 어디서 이 문자와 종목들을 받을 수 있는지 잘 알려드린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김석사에게 다시 들으시기로 하고요. 남은 8월 여러분 모두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